안녕하세요, 모터리온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돈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테슬라 청담 전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차를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세 가지가 다 우리 있네요. 골라 타는 건가? 저희가 네. 테슬라 지난번에 90D를 시승을 거하게 한번 했고 네네. 그러고 나서 저만 가서 네. P100D를 사실 그때 P100D가 들어오면서 제대로 된 시승도 아니고 그냥 제로백만 한번 테스트 해볼 수, 가속력만 느껴보는. 해볼 수 있었는데 와 진짜 SF 영화의 네네. 그 워프 막 쫙 빛이 막 지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근데 느낌이었는데 90D만 해도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막 이런 네. 표현을 했었는데 P100D는 P100D는 도대체 어떨까요? 그야말로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네. P100D를 만나보러 왔습니다. 근데 P100D 그러니까 P가 붙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뜻하는 거죠. 좀 그렇죠. 더 고성능 모델. 저희가 뭐 파워 아니냐 그랬는데 또 퍼포먼스. 독자분이 친절하게 댓글로 퍼포먼스라고 달아주셔가지고 네.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볼 모델은 테슬라 모델 S P100D입니다. 네. 그래서 P가 붙어서 100D는 90D랑 100D랑은 배터리의 용량이 네. 90kWh고 100kWh죠. 근데 사실은 실제로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양은 똑같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실제 양은 똑같은데 그걸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네네. 그 허용 범위를 좀 더 키워가지고 100D는 좀 더 끝까지 쓰는 거죠. 네네. 그리고 D가 붙어 있으니까 듀얼 모터인데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네, 그렇죠. 하나씩.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제 P가 붙으면 네. 뒤에 있는 모터를 더 큰 거를 쓴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앞에 250마력, 뒤에 370마력 모터를 장착을 해가지고 합산이 620마력짜리. 근데 사실 우리가 최근에 600마력대 차들을 네. 많이 탔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한 3초대 였죠. 3.7초, 3.3초, 네. 3.5초 막 이런 차들이 그것만 해도 있는데 어마무시했는데. 근데 이 차는 전기차잖아. 네. 그러니까 제로백 자체가 진짜 왕창. 거기다가 루디크로스 모드가 있고 루디크로스 플러스 모드까지 쓰면 제로백이 2.4초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네네. 실제로 아마 도로에서 2.4초를 제대로 경험하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노면이라든가 또 조건들이. 기온이라든가 또 두 명 타고 있으면 또 아무리 또 무리가 있고 그렇지만 오늘 P100D를 제대로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 워낙 과한 거고 지난번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네네. 오늘은 P100D에만 중점을 맞춰가지고 좀 네. 편하게 저희가 한번 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쨌건 모델 S 중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인 그렇죠. 거죠? 어떤 게 P100D일까요? 요거네요, 요거. 제일 깨끗하네. 네. 새 차를 깨끗하게 했고. 자, 이 빨간색 P100D를 타고 네. 우리 오늘 한번 달려보시죠. 가겠습니다. 사실 그 엄청난 고성능 차들을 탈 때 제일 먼저 좀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살살 달릴 때 시내에서 주행할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사실 처음에 가지게 되거든요. 네.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팍 나가니까요. 계속 울컥울컥 이렇게 나가야 되면 특히나 옛날에 수동 변속기 차들은 그거 진짜 다루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클러치 자체도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클러치가 망가지고 또 제대로 하려면 아예 확 쏘고 나가면 쉬운데 천천히 가면 또 쉽지 않고 그래서 정말 고성능 차들은 과연 시내에서 편할까? 특히나 이 차도 이제 제로백이 막 2초, 2.4초면 이건 진짜 거의 뭐 현존하는 지구상에 있는 그 자동차들 중에 거의 최고 빠른 탑 클래스 중에 탑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제로백 뭐 2초 끊는 놈들이 전기차들 중에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포함하더라도 사실 2.4초면 거의 최고 수준이니까 이런 차 가지고 과연 시내에서 편하게 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저도 오늘 오면서 살짝 하고 왔거든요. 네네네. 하고 왔는데 아까 나올 때 보니까 울컥울컥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얘는 좀 다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그 회생제동을 표준으로 해 놓으면 그러면 이게 그 엔진 브레이크가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면 좀 약간 울컥한 느낌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표준으로 돼 있어 가지고 나올 때도 그렇게 느꼈던 거죠. 출발할 때도 약간 울컥거리는. 울컥하게 나갔었고 또 계속 이렇게 좀 많이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낮음으로 낮음을 바꿔놓으면. 선택하면 그러면
지난번에 탔던 90D나 사실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되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속도 컴포트, 스포츠, 루디크로스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네. 90D엔 여기 없었는데 지금 루디크로스가 생겨 있고, 이것도 루디크로스가 선택한다면 지금 배터리 최대 전력 설정이라고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죠. 요 글씨가 파란색으로 켜져 있죠. 여기 켜져 있으면 아니요, 요걸 이걸 들어가서 눌러야 눌러서 돼요. 누르면 네. 아직 가열이 안 됐구나. 네, 그래서 요게 루디크로스 플러스. 요게 활성화가 되고 계기판이 바뀌면 네. 그러면 보랏빛으로. 이제 루디크로스의 플러스 모드가 된다는 거죠. 네. 제로백 2.4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급가속을 하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시내에서 짧은 거리에서 그냥 만약에 그냥 잠깐 가속을 할 때 부드럽게 가속해서 슝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되는데, 급하게 완전 그냥 끝까지 밟아버리면 익숙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 아찔해지면서 그렇죠. 정신을 못 차리는 네.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브레이크 타이밍을 놓치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핸들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을 정도로 사실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이 루디크로스 플러스 모드의 풀 가속은 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루디크로스가 켜져 있는데도 지금 시내에서 그냥 슬슬 타는 거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저번에 90D 탈 때랑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금 되게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승차감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좀 부드러웠나? 근데 매끈하긴 했어요, 지난번에도. 네. 공디도. 근데도 이렇게 좀 잔진동이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좀 더 부드러워진 듯한 느낌이 드는. 타이어가 더 고성능으로 바뀌었는데도. 그렇죠. 타이어가 그렇게 고성능으로 느낄 수 바뀐 있군요. 만큼 사실은 승차감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안 좋아질 가능성이 것 높은데, 근데 지금 느낌은 시내에서 주행할 때 느낌은 굉장히 매끄럽네요. 이상한데 지난번에 사실 전체적으로 매끄럽긴 한데, 굉장히 매끄러운데 평상시에 맨날 타고 다니면 이렇게 잔진동이 조금 통통통 들어오는 게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닌데. 1분이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네, 꽤 1분이 오래 안 걸려요. 되네요. 네.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그러니까 원래 100D 모델에는 루디크로스 모드는 있긴 있는데. 아니요, P가 있어야만 루디크로스가 있어요. 그래요? 네. P 100D 되면서 플러스까지 생기는 게 아니라요. 네네. P가 없으면 루디크로스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재원이나 이런 데 발표할 때도 루디크로스까지만 발표하고 플러스 이야기는 사실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있는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지난번에 그때 가서 이제 플러스 모드가 따로 있다 그래서 제로백 2.7초도 사실 진짜 강력한데. 근데 이걸 2.4초까지 떨어지면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7초대에서 0.5초 떨어지는 거랑 5초대에서 0.5초 떨어지는 거랑 3초대에서 0.5초 떨어지는 거, 이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점점 더 어려워진다. 네, 어려워지기도 할 뿐더러 그 갭이 더 커져요. 느낌 자체가, 체감하는 느낌 자체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2.7초에서 2.4초로 떨어지는 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루디크로스에서 루디크로스 플러스로 바뀔 때 뭐 모터 힘을 더 극대화시켜서 그렇죠. 네. 배터리를 배터리랑 그런 것들을 최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원래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평상시에는 최대까지 허용을 안 하고 루디크로스까지 가더라도 이거는 그냥 루디크로스는 평상시에도 뭐 편하게 써도 된다. 그 정도 허용 범위까지 쓰는데 루디크로스 플러스를 쓰려면 이거는 조건들을 좀 더 잘 갖춰가지고 배터리도 충분히 충전이 다 돼 있고 예열도 다 돼 있고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써라. 그리고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네네. 있고. 네. 타이어가 그 미쉐린 그 파일럿 슈퍼 스포츠를 이번에 그 P100D에는 장착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파일럿 슈퍼 스포츠는 지금 나오는 그 양산 타이어들 중에서는 최고 고성능 타이어라고 할 수가 있죠. 가끔은 이제 슈퍼 스포츠도 특별한 모델에 특화되어 가지고 개발하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 전용으로 개발하는 타이어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그렇진 않지만 양산 타이어들 중에서
거의 최강 타이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막 람보르기니, 네, 페라리에 뭐 이런 데 들어가고요. 포르쉐 이런 데들도 많이 장착을 하죠. 브레이크가 다르더라고요. 네, 브레이크도 성능이 좀 강화가 됐다고 그러죠. 빨간색 캘리퍼를 씌워넣어가지고 P100D다를 네. 좀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뒤에 다 포피스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게 1분이 걸린다 그랬는데 아직도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나라 1분일까요? 이렇게 탈 때는 진짜 그냥 평범한 차인데. 그렇죠. 되게 편하죠. 네. 이 스티어링 휠 큰 거는 여전히 적응이 안 돼. 너무 커도 너무 커. 스티어링 튜닝한 사람들은 없나? 지난번에 저희 산길 타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시프트 패들이 필요 없다는 거, 그것도 사실 진짜 기발한 것 같아요. 굳이 기어를 미리 낮춰가지고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밟으면 바로 튀어나가니까 참 전기차가 열어주는 세상은 좀 새로운 세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출발한 지 거의 한 20분 가까이 돼서 드디어 이제 배터리가 최대 파워 준비 완료 이렇게 딱 떴어요. 와, 느낌표까지. 참, 그러게 말이야. 야, 이게 참 이게 아마 워낙 주행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세워두다 보니까 세워둔 상태에서 지금 예열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고, 평소에 좀 주행을 좀 하던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예열했으면 왜 그러세요, 진짜. 진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느낌이네요. 자이오드로 떨어질 때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순간 있잖아요. 네. 말을 잃게만 다 모두가 조용해지는 그 순간 있잖아요. 맞아. 야. 이거는 짜릿한 정도가 아니라 네. 그냥 말을 잃게 그냥 그까 이거 아이고. 말을 못하게 막을 때 네. 말하지 마 싶을 네. 때 그럴 때 쓰는 모드군요. 지금 그 올림픽대로에 사실 이 정도 공간만 있어도 생각보다 이렇게 가속이 할만하네요. 이게 운전하시는 분보다 말 듣고 있네. 운전하시는 분보다 네. 동반자석이나 뒷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체감이 많이 된다고 하세요. 네. 그 가속력이. 근데 사실 전 저번에 처음 할 때는 운전할 때도 체감이 적응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핸들을 잡고 있는데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차는 도망가 버리고 몸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이게 그 초점이 막 시야가 흐려질 정도로 아찔. 첫 느낌은 진짜 그랬어요. 아찔했었는데 맞아. 이젠 그나마 좀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라도 지금도 사실 처음에 딱 튀어나갈 때는 좀 아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네요. 맞아요. 또 금방 적응이 되긴 해요. 처음에 아까 맨 처음에 네. 그 담당자분이 한 바퀴 돌으실 때 네. 처음으로 경험해봤거든요. 네. 그때 루디크로스 플러스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살짝 뜨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해주면 안 되는데 그거를 경험을 안 해보고 처음으로 맞아요. 그래야 진짜 제대로 리액션이 나는데 그래도 금방도 장난 아니긴 했어. 네. 좀 전에 리액션이 장난 아니긴 했었는데 이게 손잡이가 잡을 때가 마땅히 딱 없어서 괜히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냥 이 안전벨트에만 의지를 해야 하는 놀이기구 같아요, 진짜. 벨트면 충분하지 않나? 뭐 이렇게 타야 될 것 같아요. 와, 아이시다. 밖에선 저런 모습이거든요. 도로에서 많이 못 봐가지고. 같이 가. 진짜 따라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아이 따라 잡았습니다. 와, 아이 열심히 따라옵니다. 고속을 하도 오랜만에 달려가지고 좀 심장이 쫄깃해서 안 되겠어. 이게 힘이 워낙 강하니까 그 전기차들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 네. 초반 가속은 굉장히 강하지만
후반으로 올라가면 이제 가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리고 초고속 영역에서는 힘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그 최고 속도가 200km인 전기차인 경우에 180에서 204에서 힘이 없는 거고, 최고 속도가 예를 들어서 300km인 전기차는 270, 280, 290까지도 그냥 힘있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처음 우리가 초반에 제로백 2.4초를 느끼는 그 가속도랑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날 뿐이지, 최고속 영역까지도 힘 부족을 사실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거죠. 이걸 최고속도가 400km인 차랑 비교해버리면, 그러면 사실 초고속 영역에서 힘이 많이 부족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차들이랑 비교한다면 초고속 영역에서도 여전히 힘은 엄청나게 강력하네요.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이 차가 이미 제로백은 저번에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초고속 영역에서는 어떤 느낌일까. 근데 기대 이상으로 힘은 역시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안정감도 직진 안정성 자체는 안정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좋고요. 네. 근데 이 차가 사실 뭐 엄청나게 강력한 차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냥 럭셔리 세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 차인데, 바람 소리나 이런 건 소음은 어때요? 좀 꽤 큰 것 같아요. 지금 한 그렇죠. 시속 100 정도에서는 네. 바람 소리가 바람 좀 소리가 많이 꽤 많이 들어오죠. 네. 노면 소음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 네, 노면 소음도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럭셔리 느낌으로 가려면 방음을 조금 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아마 차를 구입하시면 네. 방음을 좀 개인적으로라도 좀 더 하지 않을까, 그러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진짜 이렇게 타기에는 정말 편하고 좋아요. 이게 그 주행거리 자체도 사실 이제는 충분히 길기 때문에 지금 막 가속 좀 하고 막 했는데도, 처음에도 사실 풀 충전돼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아직도 340km 주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 차는 진짜 주행거리는 별로 진짜 아웃 오브 안중에 거의 생각 안 하고 그냥 타도 되는 것 같아요. 충전만 돼 있으면, 그럼 어디를 가든 주행거리는 걱정 안 하고 그냥 타셔도 되겠네요, 확실히. 근데 저는 실내 디자인은 제 감성에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심플하고 대신에 이런 라인들 때문에 네. 그렇게 또 심심하지도 않고 또 재밌는 그런 디자인 요소도 담겨 이게 있어서 그러고 보니까 이 라인이, 포인트예요, 포인트. 근데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일정한 곡률의 어떤 타원이나 네. 그런 라인이 아니고 좀 특이한 라인이잖아. 맞아요. 저거 무슨 라인인 것 같아요? 난 알 것 같아. 이제 몰랐는데 지금 생각났어. 번개 표시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네. 손잡이도 그렇고. 네, 나름 그 번개나 전력 표시를 이렇게. 상징해가지고 저 라인을 만든 게 아닌가.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 그러네요. 일리 있을 말씀입니다. 사실 저 되게 눈에 거슬렸거든요, 사실 저 라인이.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는 좀 적응이 될 것 같아. 맞아요. 이해가 되니까. 다른 부분까지도 엄청 화려했으면 네. 좀 이 부분이 묻히기도 하고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좀 다 밋밋하고 굉장히 단정하니까 이 부분이 너무 예쁘네요. 저는 이 모니터도 아직 많이 안 써봐서 뭐 적응은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커서 누르고 꺼내고 찾고 하기에는 그래도 네.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익숙해지면 실제로 사용하는데 되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만약에 편해요, 간만 진짜. 했으면 좀 불편했을 것 그렇죠. 같기도 한데 네. 크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또 봤던 것처럼 카본 재질로 앞쪽이 꾸며져 있는데 카본 진짜 차분하게 느낌이 좋다. 너무 예뻐요, 네, 진짜. 네. 근데 이번에 신형 P100D에는 이쪽 커버에까지 카본 소재가 쓰였습니다. 여기도 카본이 덮였군요. 네. 네. 한 뒤쪽에 리어에 바깥쪽에 그 스포일러도 카본 달려졌고. 스포일러도 달려있고. 근데 확실히 그 후방 시야는 정말 좁아요. 뒤에 그 창문 자체가 네. 많이 날렵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뒷좌석 그 가운데 시트 헤드레스트도 높아가지고. 그렇죠. 네. 여기서 보면 후방 시야는 상당히 좁은 게 좀 아쉽고, 저도 사실은 인테리어가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지난번보다 만듦새가 훨씬 더 깔끔하고 단정하게 잘 만든 것 같아. 실내도 블랙이다 보니까 네. 더 정돈되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좀 뭔가 허접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은 좀 그렇지 않은데, 이게 P100D여서 더 기분이 단정해진 그런가요? 건가. 네.
훨씬 더 깔끔하고 이 정도면 만듦새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진짜. 근데 진짜, 근데 진짜 스티어링 휠만 좀 더 예뻐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딱 그 얘기를 하려는 타이밍이었는데 실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쉬운 단점이 스티어링 휠이 너무 크고 맞아요. 투박해요, 그리고, 너무. 좀 투박해요. 이거 좀 더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나게끔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단점은 통풍 시트가 없다는 거. 네, 역시나. 네, 그런 점들만 제외하면 진짜 이제는 실내도 상당히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보면 이 사이드 미러 이 여기 쓰인 크롬 라인이 너무 완전 날 것 번- 그대로. 완전 번쩍거리는 크롬이네요. 네, 이거 조금 촌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아, 정말요? 네. 난 이 빨간색도 마음에 들고 저 크롬도 마음에 들어. 하긴 굉장히 좀 강렬해요. 맞아요. 두 가지 색이 만나면.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랑 같이 어울리면 나름 좀 괜찮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스티어링이 진짜 무겁네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네. 사실 저속에서는 좀 더 가벼워도 되는데 저속에서도 꽤 많이 무거워서 속도가 대신 올라가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주행을 시작하면 그게 뭐 많이 네. 무겁게 느껴지진 않는데, 저번에 사실 90D를 타봐가지고 네. 이제 어느 정도는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가속도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경 써서. 익숙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네,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저도 경험상으로 봤을 때 네. 예전에 이제 차를 조금씩 시승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빠른 차를 조금씩 경험하면서 그 감각에 이제 익숙해져 가는 거여서, 지금은 그 가속 모드를 컴포트 모드에 뒀거든요. 그래도 저번에 90D보다는 더 빠를 거니까 여기서 가속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차 네. 움직임이 좀 묵직하게 움직여가지고 불안함이 덜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와.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엑셀 한번 꾹 밟아봐요. 꾹. 저는 그래. 별로 왜 안 나가? 지금 이제 컴포트 모드여가지고 아. 엑셀을 밟아도 좀 덜 나가죠. 아, 차이가 크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네. 단계를 조금씩 올려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꾹 이렇게만. 밟아봐봐. 이게 지금 최대한 밟은 거예요? 네. 오케이. 에이. 이게 아닌데. 이게 상상했던 건. P100D도 컴포트 모드에서는 별로. 컴포트하네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엔 이제 스포츠 모드로. 지난번에도 아마 스포츠 모드까지 있었을 테니까. 뭐. 잠깐 눌렀는데 확 진짜. 바뀌었어요? 네, 한번 밟아봐봐요. 우와! 이거. 뭐 이렇게 커요, 차이가. 그렇구나. 와. 자, 차이가 한번 진짜 다시 크네요. 슉, 와. 슉. 우와! 대박. 네, 아니, 잠깐. 아니, 살짝만 밟아도 확 나가네요. 맞아요. 깊게까지 꼭 테스트 하려고 꾹꾹 누르지 않아도 살짝만 밟아도. 네. 근데 그걸 이제 끝까지 밟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요. 교과서. 오. 지금 다 밟은 거예요? 네. 와, 수도. 야, 드디어 이제 송은기가 너 끝까지 밟는구나. 아유, 뭐 끝까지 밟는 거 기본이죠. 야, 아이고, 자, 차이가. 슉. 와, 컴포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의 이렇게 큰 차이는 또 처음 네. 느껴보네요. 차가 이렇게 앞이 슉 들리는 느낌이. 네. 저도 들리고 차도 들리고. 네. 저속에서도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 무거운 이유가 네. 저속에서도 언제든지 달려나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까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처음 출발할 때 사실 많이 무거운 건 그다지 썩 좋은 세팅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최대 설정은 아니고, 예, 루디크러스 모드로 한번 가속. 아, 이게 또 뭐야? 너무 다르다. 아, 이랬구나. 이거네요. 아까 느낀 게. 이게 뭐야? 근데 나 이제 많이 익숙해져 가고 있어. 방금 끝까지 밟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자, 사실 끝까지 못 밟았어요. 아, 그래요. 이제 코너를 돌아서 이번에 끝까지 한번 밟아보는 것으로. 이 컴포트와 루디크러스 간의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크네요. 네. 와. 자, 꾹. 이게 지금 끝까지 밟은 거예요? 이게 진짜 그쵸? 좀 뻐근해지는 느낌이 들긴 그쵸? 하네요. 속도 좀. 이거 뭐 사실 근데 힘이 센 거 말고는 별로 뭐 느낄 게 없네요. 저번에 사실 워낙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뭐 딱히 더 추가로 말씀드릴 건 없고 하여튼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 네, 그 점만 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살짝 밟은 것 뿐인데 이렇게 네. 콱콱 나가네요. 아유. 근데 이게 확실히 루디크로스 모드는 네. 급가속 할 때뿐만 아니고 네. 살짝씩 밟을 때도 확실히 달라요. 차이가 나긴 나네요. 정말. 급가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다리가 이상해요. 다리가 막 간지러워요. 저려요. 막. 방금 어떻게 된 거지? 몰라요. 끝까지 안 끝까지 밟았어요. 밟았다가 뗀 거죠? 됐어요. 네. 와, 이상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확실히. 도로 주행 소감 어때요? 저는 무거운 핸들이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진짜 아예 0에서부터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달려나가요. 지금 뭐 이게 고속도로긴 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고성능 차인데 네. 평상시에 탄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컴포트의 그 주행 감각이 굉장히 편해서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주행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그냥 굉장히 그냥 편안한 세단으로 조금 더 과격한 스포츠 모드로 아예 극단적인 스포츠카로 이렇게 다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세 가지. 맞아. 사실 컴포트 모드가 있다는 게 그게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컴포트 모드가 없이 항상 좀 긴장하는 상태면 좀 평상시에 타기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컴포트 모드만 둬도 굉장히 뭐 편하게 탈 수 있으니까. 아, 스티어링도 차이가 있구나. 지금 가벼워진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무거워졌어요? 네. 스티어링도 컴포트가 있네. 아까 그러면 아마 잠깐만 루디크로스를 누르면 루디크로스를 눌러도 스포츠로 바뀌진 않네요. 예, 루디크로스 모드로 가속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배터리가 냉각 중에 들어가네요. 아까는 가열 중이었는데. 가열해가지고 데웠다가 쓰고 난 뒤에 또 냉각을 해야 되는군요. 배터리 최대 전력을 쓰게 되면 고온으로 유지하여 임피던스를 낮추어 최상의 순간 가속 및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드를 장기간 사용하면 전류 소모량이 늘어나고 배터리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경고를 막 네. 엄청 주네요. 사실 뭐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건 어차피 이해가 되는데 배터리의 수명이 줄어든다 그러면 좀 그래 그러면 자제를 해야지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고네요. 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아까 계속 얼마나 유지를 하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한 1분 정도 좀 넘게까지 유지가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계속 안 잡고 있어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테두리에서 번쩍번쩍 하다가 그게 좀 더 번쩍번쩍 하다가 이제 사운드를 삑삑 하다가 삑삑삑삑 하다가 마지막에는 진짜 막 경고를 울리면서 그 해제를 해버리고 속도를 줄여줬었거든요. 네. 속도를 줄여줬었는데 심지어는 경고 문구가 남은 주행에서는 오토 스티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잡기 경고를 와, 벌이 확실하네요. 여러 번 무시했습니다. 이야. 라고 메시지를 띄워주면서 호출 나시네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시동을 끄다가 다시 출발하면 되는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야, 정말 확실하게 좀 주의를 시킨다라는 게 표시가 됐고요. 왜냐하면 사실 좀 너무 중요하니까 네. 이게 사실 최근에 이제 사고 소식들이 나고 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강화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지금은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확실하게 경고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테슬라 모델 S P100D 정말 이 P100D는 페라리 한번 타는 것보다 어쩌면 더 쉽지 않은 그런 맞아요. 시승일 수도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 분명히 이게 최고로 빨랐을 때 네. 최대 2.4초지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에서 2.4초가 나왔던 적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계속 2명 타고 있기도 했고 여러 가지 조건들로 봤을 때 그렇긴 하지만 그 가속감 처음에 느낌이 어땠어요?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발끝부터 어깨까지 전기가 짜르륵 지나가요.
이렇게 다리 쪽이 일단 발에서 땀이 나고 이제 다리 쪽이 찌릿하고 뭔가 심장이 덜컹하고 어깨에서 이렇게 땀이 살짝 흐르는 듯한 느낌이 쫙 들더라고요. 근데 옆에 타고 있을 때 아니면 운전할 때? 옆에 타고 있을 때 특히 근데 운전할 때는 네. 찌릿하긴 했어요. 근데 동반자석이 탈 때 더 한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리고 처음에 사실 맨 처음에 충격이 너무 강했죠. 네, 근데 이제 맞아요. 반복이 되면 될수록 조금 느슨해지긴 하죠. 그래도 네. 전기는 계속 통해요. 할 때마다. 저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네. 일단 느낌상으로 좀 약간 말이 안 되지만 피가 막 뒤로 이렇게 쏠리는, 맞아요. 피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쪽에는 피가 없는 그 공동화가 된 듯한 느낌이 드는, 맞네요. 확실하진 않은데 그걸 실제로 내가 경험해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느낌상으로 좀 뭔가 그런 쎄하고, 느낌에 네, 그런 그쵸. 느낌이 가깝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와, 정말 비현실적인 가속감. 근데 전- 성원 씨의 총평은 뭘까요 그러면? 제 총평은 살짝 엉뚱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발이 닿는 수영장에서 노는 느낌이었어요. 발이 닿는 수영장? 네네네. 아, 그건 또 뭐지?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헤엄칠 수 있고 막 재밌게 놀 수 있는데 그런데 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좀 안정적으로 제 자세를 취할 수 있고 네. 안심할 수 있어서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차체 움직임도 이렇게 약간 노면을 타긴 하지만 내 감각 자체는 되게 묵직하거든요. 네. 그래서 달릴 때마다 그런 불안감 없어요. 속도에 대한 불안감만 좀 있지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수영장에서 재밌게 놀 수 있는데 네. 물에 빠질 염려는 네, 없다. 그렇죠. 네. 네. 아, 이게 해석이 저보다 더 잘 해석하시네요. 진짜 어려워. 그렇군요. 네. 자, 저도 사실 저는 오늘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건 너무 강력한 차가 평상시에 타기에 과연 충분히 편할까? 그러니까 사실은 전 좀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여기 그 가속의 컴포트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속의 컴포트 모드는 이 차에는 진짜 축복이에요. 물론 루디크로스의 플러스가 더 축복이긴 하지만 컴포트 모드가 자체도.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축복인 게 컴포트 모드에 두고 평상시에 타면 정말 편안한 고급 세단을 타는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루디크로스 플러스가 되면 진짜 비현실적인 가속감을 즐길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맞아 시사하시기 전에 네. 좀 부담스러운데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제가요? 마음을 풀어줬잖아요. 그래요? 저, 언제 절 걱정하신 건가요? 그런가? 아, 절 모르겠어요. 걱정하셨나 보다. 네, 그래서 그랬는데 네. 컴포트 모드로 네, 그 맞아요. 부담감을 한 방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기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네. 또 테슬라에서 놀이동산 열었으면 좋겠어요. 전기로. 네, 이거 한 바퀴씩 이렇게 태워주는 네네. 놀이기구 있어도 재밌겠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차가 아니고 그 레일 위에다가 얹어도, 레일 위에 얹어도 사실 이 정도 파워면 곧 하이퍼루프 만들잖아. 하이퍼루프 만들면. 그럴 수 있겠네. 네. 근데 그것도 뭐 그냥 정지 상태에서 콱 튀어나가진 않을 거니까 처음에는 부드럽게 출발해서 서서히 속도를 올리고 시속 400km로 달리다가 서서히 내려오니까 사실은 그 안에 타고 있으면 그 고속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고속 엘리베이터도 처음엔 속도 천천히 올라가는데 중간에 엄청 빨라졌다가 서기 전에 또 천천히 속도를 줄여가지고 네. 사람이 이렇게 그 막 급격하게 속도가 늘어나는 그 가속감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래서 저의 총평은 네. 뭐 경제적으로 정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정말 재미로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라면 그냥 75D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아니다. 이거 근데 저희처럼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기회가 없는 그런 기회가 잘 없는 분들은 또 경험해 보고 싶어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P100D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네. 90D도 완전 정말 신세계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90D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75D를 경험해보면 또 내연 기가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90D하고 감각이어서 75D하고 제로백 숫자는 똑같아요. 네, 제로백 숫자는 똑같고 주행 거리만 조금 짧은 거니까. 배터리 용량만 네, 다르군요. 그러니까 네. 사실 75D가 좋죠. 사실 스포츠 모드는 약간 90D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 지금 P100D에 들어가 있는 네네, 스포츠 맞아요. 모드는 네.
있죠. 이렇게 해서 단점은요? 단점은 스티어링 휠이 너무 큰 거, 통풍 시트가 없는 거, 그리고 사실 시내에서 노면에 요철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요철 그 잔진동이 계속 좀 들어오니까 네. 그것도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그거 말고는 단점은 전 약간 노면 타는 거? 그러니까 노면 네, 타는 네. 거랑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차라리 7호D에다가 타이어를 20인치나 19인치 정도로 내려가면 주행 감각도 훨씬 더 부드러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7호D가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B100D를 또 장점이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충전하시면 사실은 이제 일단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들도 재미있는 차입니다. 혹시 주변에 테슬라 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태워달라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정말. 네. 자, 저희는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비현실적이고 또 정말 차도 정말 예뻐졌고, 와, 난 빨간색 이 모델에서 진짜 예뻐. 사실 스포츠카처럼 생겼잖아, 거의. 그렇죠. 정말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이쁘기도 하고 또 실내도 점점 마음에 들어가고, 정말 뒷꼭지가 아리언해질 정도로. 저는 진짜 외관 디자인은 바뀌어도 다음 세대에서 실내는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스티어링 휠만 좀 바뀌고 너무 예쁜 네, 것 같아요. 네. 눈앞이 먹먹해질 정도로 빠른 가속력을 지닌 네. 모델 S B100D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당신이 모터리언입니다.